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논설위원 이동훈입니다. 맹자는 공자의 제자입니다. 맹자가 스승 공자를 칭송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공자는 동산에 올라서 노나라가 작다는 것을 알았고 태산에 올라서는 천하가 작다고 느꼈다. 그러면서 맹자는 관해난수라고 합니다. 바다를 본 공자가 소인배 앞에서 물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즉, 도를 깨달은 사람은, 큰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함부로 도나 깨달음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청와대 의전비서관 탁현민 씨,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합니다. 이 정권 쇼의 연출자입니다. 1973년생 48세입니다. 그가 어제 이 정권 4년을 맞아서 관해난수라고 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정치는, 그리고 정치와 관계 맺은 모든 일들은 과거나 미래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현재로만 평가받게 된다. 오로지 현재만으로 평가받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당면한 오늘로만 평가받는다고 해서 오늘만을 위해 일할 수는 없다. 우리 정치에 그런 미래에 대한 상상력이 되어졌으면 한다. 쇼는 잘 만드는데 글쓰기 실력은 좀 떨어집니다. 문장이 난삽합니다만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탁현민 씨는 관해난수 4년을 했더니 남은 1년은 더 어렵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오늘로 이제 1년을 남겨뒀습니다. 정말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옵니다. 그 중에 인상적인 게 조국 흑서 공동저자인 김경률 회계사의 평가입니다. 김 씨는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에서 현 정부 4년을 평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른바 정의, 평등, 공정, 이런 것들이 집권 4년 동안 희화화돼 버렸다. 매몰차게 말씀드리면 탁현민 비서관의 어떤 소품 정도로 전락해버리지 않았나 생각한다. 탁현민 씨가 굳이 관해난수라는 말까지 사용하면서 글을 쓴 것은 아마 이 김경률 씨의 말을 반박하고 싶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집권 4년을 맞아 나오는 여러 평가와 비판에 대해 자기 나름의 반박을 하고 싶어서 이런 글을 쓴 것 같습니다. 너희들이 찍고 까불어봐야 우리는 바다를 본 사람들이다. 한낮 겨울가에서 물 얘기하지 마라, 이 소인배들아. 저는 탁현민 씨 말이 이런 뜻이라고 해석합니다. 지난 4년간 문 정권이 이룬 업적을 국민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한다. 국민이 이해하지 못하니 남은 1년이 더 어렵다. 뭐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현재 평가에 일희일비하고 안주하는 게 아니라 욕을 먹더라도 미래를 위해 일한다.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탁현민 씨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탁현민 씨 눈에 바다를 보지 못한 소인배로 비칠지 모르겠지만 저는 문재인 정권 4년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출범 초만 해도 국정 지지율 80%를 넘나들던 그 지지율이 왜 20%대까지 추락했습니까? 문 정권의 상징어가 무능과 위선, 내로남불이 될 정도로 왜 곤두박질 쳤습니까? 스스로를 촛불혁명에 의해 국민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라고 했지만 지금 젊은이들은 코로나만 없다면 문 정권을 겨냥해 다시 광장에서 촛불을 들 것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일자리 창출과 소통의 정치, 고른 인재 등용, 공정한 사회 건설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밀어붙여 수백만 명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일자리 정책은 참사 수준으로 귀결됐습니다. 청년층 일자리는 격감하고 60대 이상 세금 알바 자리만 늘었습니다. 집값을 잡겠다며 25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은 폭등했고 세금만 늘었습니다. 빈부격차는 더 커졌습니다. 협친이 공정이니 하는 말은 어떻습니까? 군사 독재 시절에도 반드시 여야 합의로 처리했던 선거규칙, 선거법을 제1야당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 처리했습니다. 권력 불법을 파헤치려는 검찰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들었습니다. 검찰 수사권을 뺏어서 경찰에 넘겼습니다.
나라의 사법 질서를 누더기로 만들었습니다. 180석 가까운 의석을 앞세워서 문 정권은 폭주를 거듭했습니다. 법사위를 비롯한 국회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차지했습니다. 임대차법 등 부작용이 뻔히 예상되는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남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더니 조국, 윤미향 등 자기 편의 부정에는 눈을 감았습니다. 세계 최고 전문가의 잠을 거쳐 선정한 신공항 부지를 하루아침에 취소하고 추가 부담이 10조 원이 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정권의 폭주,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정권의 선거 승리와 집권 연장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런데 타키민 씨는 자기들이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 일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누구의 어떤 미래입니까? 타키민 씨는 바다를 봤다는데 국민 눈에는 불의와 불공정의 시궁창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이 소인배라서 죄송합니다. 제가 문 정권이 1년을 지난 시점에 독방에 갇힌 과거 정부 사람들이란 제목의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2018년 9월입니다. 당시는 문재인 정권 임기를 3년 8개월이나 남겨두고 있었고 한참 잘 나갈 때입니다. 당시 박근혜 정권 여러 사람들이 옥살이를 하고 나왔습니다. 지금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보고 느낀 점을 썼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어느 해보다 가혹한 여름을 보낸 과거 정부 인사들은 곧 독방에서 차가운 겨울을 맞는다. 겨울 옥살이 경험이 있는 한 인사는 난방을 한다지만 겨울 독방에 누우면 척추를 타고 내리는 서늘한 기운에 깜짝 놀랄 때가 있다고 했다. 그런 기운을 느껴야 할 사람이 독방에 갇힌 과거 정부 사람들 뿐일까? 현 정부 사람들도 그런 서늘한 기운 속에 하루를 지냈으면 한다. 3년여 뒤 자신들이 달게 될 명찰에 대한 두려움으로 남은 임기를 보냈으면 한다. 과거 정부 인사들이 쓰디쓴 과거를 곱씹는 구치소 풍경을 더는 보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임기 1년을 남겨둔 문재인 정권 사람들에게 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